선생님들 B5호 뚝딱집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B5호 교재와 교구 그리고 교육계획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B5호 뚝딱집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츠파에서는 수학의 영역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과 통계 등 각 영역들을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가며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교구 활동, 그리고 워크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B5호 뚝딱집 짓기는 공간과 도형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와 마무리되는 4주차의 스토리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학습관에서 스토리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호 뚝딱 집짓기. 마법사들이여 모여라. 마법사들 간의 대회를 열 거야. 가장 동그란 입체 모양을 만드는 마법사에게 상을 줄게. 가장 동그란 입체 모양이라 내 나무 마법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겠어. 토끼도 빠질 수 없지. 토끼만의 당근 마법으로 동그란 입체 모양을 만들겠어. 나 슈루도 도전해봐야겠어. 펭귄의 얼음 마법으로 1등을 할 테야. 다들 준비되었나? 준비된 마법사들은 성으로 모여라. 마법으로 만든 입체 모양도 잘 챙겨오도록. 새 마법사가 도전하는구나. 만들어온 입체 모양을 보여주렴. 나는 나무 마법으로 상자 모양을 만들었어. 멋진 상자 모양이네. 근데 좀 더 둥글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근 마법으로 둥근 기둥 모양을 만들었어. 우와, 근사해. 둥근 면이 있는 모양이네. 나는 얼음 마법으로 공 모양을 만들었어. 완벽해. 내가 찾던 가장 둥근 모양이야. 대굴대굴 잘 굴러가겠어. 펭귄 마법사가 1등이야. 우와, 신난다. 영상에서는 학습 주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시작하는 1주차에 반드시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스토리 영상을 보신 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보신 A5 영상 속에서는 새 마법사들이 마법으로 만든 입체 모양을 소개하고 있어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공 모양과 같이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상 속에서 본 모양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5호의 교구 놀이 활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츠파의 교구들이 입체감을 가진 교구들이 많아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놀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와 교육 안에도 놀이 활동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영상을 보신다면 수업에 활용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5호의 놀이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B5 뚝딱 집짓기. 뚝딱 집짓기는 여러 가지 입체 모양의 성질을 배우고 입체 블록으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1주에서는 밸런스판에 블록을 올리면서 입체 모양을 관찰하고 2주에서는 비슷한 모양끼리 모으면서 모양에 따라 블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주에서는 잘 굴러가는 블록과 잘 쌓을 수 있는 블록을 찾으며 입체 모양의 성질을 배우고 4주에서는 나만의 건물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입체 구조물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1주 여러 가지 모양. 블록과 밸런스판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 블록에 각각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고 블록으로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평평한 바닥에 블록들을 친구와 번갈아 가며 하나씩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높이 쌓아 올려보세요. 블럭을 밸런스판 위에 하나씩 올려보세요. 블럭이 무너지지 않게 가능한 많이 올려보세요. 밸런스판 위에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은 바닥 위에 두세 개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2주 모양이 비슷. 블럭을 준비해요. 선생님이 골라 보여주는 블록과 비슷한 모양을 가능한 많이 찾는 게임을 해요. 작은 세모 모양 기둥. 이번에는 친구들이 블록 하나를 골라 놓아요. 고른 블록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보세요. 친구들이 모은 모양을 보고 각 모양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모두 네모 모양이 보이는 모양이지만 두 개는 둥근 터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 모양 블록은 잘 굴러다녀서 바닥에 떨어지면 수업 시간에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교구 상자 뚜껑을 활용하여 활동해 보세요. 3주 굴리고 쌓고. 블록을 준비해요. 블록을 굴려 잘 굴러가는 것을 찾아보세요. 잘 굴러가는 블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잘 쌓을 수 있는 블록을 찾아보세요. 잘 쌓을 수 있는 블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블록을 주머니 등에 넣어서 보지 않고 손으로만 만져서 느껴지는 모양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굴러가는 부분의 특징을 동글동글, 둥근 부분, 굽은 부분, 잘 쌓이는 부분은 평평한 면, 반듯한 부분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4주 뚝딱뚝딱 지어요. 블록을 준비해요. 블록으로 그림과 똑같은 건물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는 블록으로 나만의 건물을 만들고 건물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아이들에게 건물을 만들 때는 어떤 점이 주의해야 할까를 질문하여 건물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블록으로 1층, 2층, 3층, 4층과 같이 점점 높은 건물을 만들어 층수를 세어보고 예림이의 4층 집과 같이 이름을 지어보세요. 친구와 짝을 지어 블록을 한 개씩 번갈아 놓아 협동하여 멋진 집을 만든 후 가장 높고 튼튼한 집을 지은 팀을 뽑아요. B 5호 교구들은 다양한 입체 모양 블록들과 밸런스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전에 반드시 교구의 구성품들 중에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 교구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고 작은 모양의 입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입에 넣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교구를 충분히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대표 놀이 활동은 그래도 최소한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반드시 학습 목표와 주제에 맞는 활동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구를 보셨겠지만 슈츠파의 교구들이 색감도 예쁘고 아이들이 한 손으로 만지고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요.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교구 상자 안에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표 놀이 활동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놀이 영상은 슈츠파 홈페이지 자료실 영상 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활동을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보신 교구 활동도 그렇고 온라인 활동도 그렇고 모두 원별 수업 시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온라인 학습관, 그리고 B5호, 뚝딱지 찍기, 마찬가지로 미니게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4주차의 활동이 보이게 되고요. B5호 1주차는 도전 활동이 되겠는데요. 아이들과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셨다면 게임 방법을 함께 보시고요. 하늘에서 블록들이 하나씩 내려와요. 블록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네,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화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블록을 아이들이 화살표를 움직여가며 발란스판 위에 놓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요. 화살표를 빠르게 움직여서 네, 이렇게 발란스판 위에 얹게 되는데 이때도 아이들이 끝에 쌓거나 해서 나중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 불안정하게 쌓는다면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블럭을 쌓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 모두 10개의 블럭을 쓰러뜨리지 않고 쌓으면 미션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도전 활동이기 때문에 10개의 블럭을 쌓는 활동을 한 명이 한 번씩 나와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활동이 10개의 블럭을 모두 균형에 맞춰 높이 쌓는 활동인데 밸런스판을 조정하는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 바로 반복해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대결 활동도 살펴보겠는데요. 아이들과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신 다음에 판 양옆에 블록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내 차례가 되면 대기하고 있는 블록 하나를 눌러 움직여요. 네, 이번 활동도 아이들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게임 방법을 충분히 익혔다면 그리고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혹시 이해하기 어렵거나 활동을 잘 못한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들과 대결 상대가 되어서 시범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위에 상자 모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은 이 블럭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칸, 그럼 두 번째 친구가 이번엔 이 블럭을 움직여서 또 앞으로 한 칸. 그럼 이 친구가 이때 이 친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한 칸 가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친구에게 이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게 돼요.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은 두 번째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있던 자리에 블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친구는 두 번째로 시작하는 친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위로 가게 되면 아까 이 파란 상자 모양이 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을 써서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모양이 됐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친구가 이쪽으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 친구가 또 이 친구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또 이 공간도 두 번째 친구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친구가 이렇게 특히 먼저 시작한 친구가 약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짝도 잘 지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조금 조작하는 게 서투른 경우에는 옆에서 살짝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확인해 봤고요. 3주차 놀이 활동 보겠습니다. 3주차는 협동인데요.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셨다면 게임 방법, 바닥에 있는 블록들을 살펴보세요. 누구 위에 쌓아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할지 생각해보세요.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 두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친구가 바닥에 쌓고 싶은 블럭을 하나 고르면 그 블럭이 위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블럭을 선택하게 되는데 협동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여기 놓여진 블럭을 모두 끝까지 쌓으려면 어떤 블럭들부터 먼저 쌓아야 되는지 충분히 상의하고 번갈아 가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마지막 블럭을 먼저 쌓고 그럼 다음 친구가 이 블럭으로 이렇게 블럭을 튼튼하게 쌓는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친구가 가장 높은 곳에 이 블럭을 쌓아 모양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면 하트를 받게 되는 활동입니다. 총 3문제를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한 팀씩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짜 게임 놀이 활동도 살펴보겠는데요. 사주차 놀이도 마찬가지로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셨다면 그림자를 살펴보세요. 누구의 그림자인지 눈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림자를 보고 주어진 모양들로 똑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개의 블럭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블럭을 꼭 눌러 네, 모양이 맞은 곳에 놓아봅니다. 두 번째 블럭도 이렇게. 만약에 다시 제자리에 돌리고 싶다면 이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놓으면 다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블럭을 선택할 땐 자신이 놓고 싶은 방향을 정확하게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해서 그림자를 완성하고 하트를 받게 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모두 5개의 미션을 하게 되는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문제씩 해결해도 좋고 아니면 환경이 주어져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놀이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크북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B5호 뚝딱집 짓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재 안쪽에 4가지 대표 4주차 대표 놀이활동 확인해 주시고요. 1주차 스토리에서는 두 친구 슈리와 치키가 밸런스 게임을 하며 모양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놀이 영상에도 보셨듯이 밸런스판에 올려놓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닥에 두고 높이 쌓아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슈루가 둥글둥글한 공 모양을 찾아 맨 위에 올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림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한번 쌓아보고 공 모양을 맨 위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과 활동을 하기 전 여러 가지 모양 블록들을 관찰하며 공 모양,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 모양을 맨 위에 올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공 모양을 맨 위에 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 모양이 맨 위에 잘 올라가 있을까요? 등과 같이 아이들이 올려보지는 않았지만 공 모양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공 모양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맨 위에 올렸을 때는 굴러서 떨어져요? 아니면 올릴 수 없어요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상 블록 기차에서는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블록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형물을 만들고 창의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상과 같이 상상 페이지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요
네, 이 활동이 중요한데요. 각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그림 속에 주어져 있는 모양을, 블록들을 찾아서 아이들이 똑같이 놓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블럭을 찾아 똑같이 놓아보고 모양과 방향 모두 생각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로 표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전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블록 수를 하나씩 세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7조각이 필요해요와 같이 아이들이 블럭의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집중에서는 붙임딱지가 필요한 활동인데요.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 각 모양의 특징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통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부분을 그려보게도 하는데 아직 유아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까지 어려울 수 있어 특징을 먼저 각자 이야기해보며 빈 부분을 채워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얘는 공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특징을 설명하고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모양은 상자 모양인데 아래에 있는 뚱뚱한 상자 모양보다 얇고 작아 보여요. 자, 아이들이 빈 곳에 특징에 알맞은 입체 도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도형의 특징을 말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도전에서는요. 공 모양을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 모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먼저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동그라미 칠 것이고요. 혹시 삐에로의 코나 눈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동그라미를 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평면과 입체에 대한 구분으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재 안에 보이는 동그란 공 모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눈은 공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고 공 모양이라면 아이들이 동그란 모양을 모두 찾는다면 답으로 인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모양의 비슷에서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블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입체 모양 세 가지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단원과 똑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충분히 정확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특징을 설명하고 주변의 물건들, 비슷한 모양의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슈추파와 함께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학습의 주제가 되는 모양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사위 모양은 상자 모양과 비슷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 모양, 상자 모양 등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색깔과 크기, 모양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아이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물건들을 하나의 물건, 하나의 모양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이번 학습의 목표인데요. 상자 모양을 보고 반드시 이 상자와 크기와 모양, 색깔이 똑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자 모양이 갖고 있는 특징, 뾰족한 부분, 평평한 면과 같이 이런 모양들을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 모양도 색깔과 모양이 똑같은 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얘의 특징인 잘 굴러가고 모든 면이 둥근 모양을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둥근 기둥 모양도 마찬가지로 모양과 색깔이 아닌 크기가 아닌 이렇게 같은 공통점을 가진 같은 속성을 가진 모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집중해서는 붙임딱지를 활용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과 대표하는 둥근 기둥, 공 모양, 상자 모양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음료수 캔을 보고 둥근 기둥 모양과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을 보고도 공 모양이에요, 모양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반듯한 모양을 가진 평평한 면을 가진 상자를 보고는 상자 모양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칸에 붙일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모양끼리 묶어여도 방금 했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모양과 크기, 색깔이 제각각이어도 같은 속성을 가진 물건끼리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박, 구슬, 축구공은 모두 공 모양이에요와 같이 설명하고 함께 묶을 수 있고, 음료수 캔, 둥근 나무 기둥, 그리고 참치 캔 모양은 모두 둥근 기둥 모양과 같아요라고 특징을 보고 하나의 모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주차 굴리고 쌓아요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모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유아들에게는 표현이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어 교구를 충분히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쌓거나 굴리면서 모양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잘 쌓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잘 굴러가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특징을 정리하고 함께 찾아보며 직접 굴려보고 쌓아보는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는 블록이 잘 굴러가 라고 펭귄 슈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둥근 부분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모두 한번 찾아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평평한 부분, 둥근 부분, 이렇게 구분지어 블록들을 고를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각각 모양들의 특징, 특히 다양한 표현, 평평한 부분, 둥근 부분, 구불구불한 부분과 같이 아이들이 낯설 수 있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모양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굴대굴 실험에서는 잘 굴러가는 블록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교재 위에 직접 굴려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럭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블럭을 이렇게 놓았을 때 굴러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냈을 때 굴러가는지도 함께 이야기해보고요. 직접 교재에 굴려보며 잘 굴러가는 블록은 이쪽에 이렇게 공 모양도 직접 굴려보게 합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 블록들은 이쪽에 놓아두고 이 블록도 굴러갈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놓아보도록 하고 잘 굴러가지 않는 블록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왜 잘 굴러가지 않는지, 어떤 블록들이 잘 굴러가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둥근 부분이 있어요. 둥근 부분이 있어야 잘 굴러가요. 그리고 평평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들로 되어 있으면 굴러가지 않아요와 같이 모양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둥근 부분, 그리고 뾰족한 부분, 평평한 부분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해서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굴러가지 않고 평평한 바닥면부터 쌓아 올려 튼튼하게 탑을 쌓는 방법을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모양을 직접 만져보고 평평하다, 둥글다의 느낌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평평한 부분의 도형들을 위에 쌓아가며 높이 쌓기 위해서는 평평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쌓으려면 어떻게 붙여요? 어떻게
블럭들을 쌓아야 되는지 아이들과 붙이며 이야기해 봅니다. 이때도 아이들이 평평한 부분이 바닥면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쌓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둥근 모양은 여기에 올리면 탑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그렇다면 둥근 공 모양의 붙임딱지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중심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도전 이상한 그림에서는 그림 안을 관찰을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이들은 쉽게 눈치를 챌 거예요. 모두 바퀴가 동그랗지 않아요 라고. 그렇다면 바퀴는 왜 동그래야 되는지, 바퀴가 이렇게 뾰족한 세모이거나 네모이면 왜 안 되는지, 공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공 모양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상한 부분을 찾았다면 반드시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 모양의 특징, 잘 굴러가는 모양의 특징인 둥근 부분이 없어요와 같이 배운 표현들을 바르게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주차 뚝딱뚝딱 지어요에서는 창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지만 반드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기돼지 삼형제의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고, 그리고 튼튼한 집, 멋진 집, 큰 집, 높은 집과 같이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 자기가 만든 집을 설명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집을 만들고 싶은지 아이들이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전설의 바벨탑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 갖는 고유 특징들을 하나로 연결 지어보는 활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과 크기가 달라도 모두 공 모양,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으로 구분하여 개수를 셀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됩니다. 초등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유형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공 모양은 1개, 상자 모양은 3개, 둥근 기둥 모양은 4개와 같이 정확하게 개수를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파오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색깔은 달라도 모양이 같으면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학습의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을 정리해 볼 텐데요. 쌓을 수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쌓을 수 있는 모양은 친구들이 들고 있는 스케치북의 동그라미표, 쌓을 수 없는 모양이라면 스케치북에 X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쌓아 올린 모양을 보고 쌓아 올려진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특징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상자 모양은 모두 평평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오의 탑은 쌓을 수 있는 모양, 그리고 둥근 기둥 모양들도 평평한 면을 바닥으로 했기 때문에 치키의 모양도 쌓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슈류가 쌓은 모양은 둥근 공 모양들로만 쌓았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높이 쌓아 보이지만 실제로 쌓을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양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5의 워크북도 4주차까지 모두 살펴봤고,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주차에도 스토리 영상을 보시며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잠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C5호 시작하겠습니다.